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교대 4대 입시에 대해 설명을 맡은 김포미래교육연구소 박배숙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에서 1부에서는 교대와 4대 입시에 대해서 2부에서는 교직 적합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 설명은 올해 입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니 아직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2부 교직 적합성을 키우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포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요. 수시 전형을 통해 대구교육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교대 4학년 재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교육대학교에 대한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 교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사 자격증 이외에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자격증과 같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고요. 학점도 타 대학에 비해서 부담감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가져본다거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보는 등 조금 더 부담 없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렴한 등록금입니다. 요즘 등록금 만만치 않죠. 제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인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교육대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에요. 교육대학교 중에 저희 학교 등록금이 제일 비싼데 2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은 과외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심사와 고민거리가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내기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교육대학교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선후배 간의 끈끈함도 교대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교재를 사본 적이 이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이처럼 교재나 과제, 족보 등등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실습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대학교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실습이 끝나도 임용을 준비하거나 이제 현직에 나가서까지도 연을 이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많은 도움들을 받기도 한답니다. 네, 어떠신가요? 교육대학교 꽤 괜찮지 않나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꼭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학교에서 만나요. 어떠신가요? 교대나 4대 입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셨습니까? 영상에 나온 친구의 이야기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관심이 갑니다. 사회의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더 증가시킨 계기가 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등교 계약이 몇 번씩 연기되었고 온라인 학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 촉발시킨 것뿐입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현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개인의 과거 경험은 물론 인류 전체가 겪은 지난 경험까지 미래의 안내자로 삼기는 어려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고 있는 이 속에서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고민을 품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과 활동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대 입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교대 전체의 모집 인원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거의 초등 임용시험의 TO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교대는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대의 신입생 인원은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등 임용시험의 전국 경쟁률은 1.4대 1 안팎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볼 사안은 정시 선발 인원입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부터는 정시 선발이 확대되어서 40% 정도를 정시가 차지하는데 교대는 이미 그 정도를 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있어 수능 준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수험생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재 2022년도 입시 시행 계획을 발표한 교대들을 살펴보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의 인원을 줄이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려놓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대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차근차근 수능에 대한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별로 모집 전형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인교대입니다. 김포에서 특히나 많은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선호하는 교대가 아닐까 합니다. 경인교대는 1, 2학년은 계산동에서, 3, 4학년은 안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김포 학생들의 경우 3, 4학년 때 안양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에도 등급 관리를 잘 하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3개의 대학교 모집 요건과 입시 전형에 대해 차근차근 볼 것인데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수시에서 서류라고 한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즉 생기부라 하는 것과 자기소개서를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는 교직 적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종합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이 다른 교대에 비해 많습니다. 앞에서 교대의 선발 인원은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인천 쪽의 초등교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고 있어 다른 교대에 비해 1단계에서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합격자 평균이 내신 등급 1.5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했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 중 1.5 이하가 28%, 1.5에서 2.0 사이의 지원자가 46.6%였던 것이 합격자의 비율에서는 1.01에서 1.5까지가 59.1, 그리고 1.5에서 1.99까지 학생이 40.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인교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내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입시 결과에서 2.5에서 2.99대의 지원자가 2명, 그리고 3.0에서 3.5 사이의 지원자가 1명 합격했다는 것과 경인교대보다 내신 등급의 평균이 좋은 교대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극강의 내신 등급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 역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함에도 정시의 경쟁률은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것은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하나씩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수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탓도 있고, 또한 모든 교대의 원서를 나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허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영어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백분위를 두고 있습니다. 정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영어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해서 백분위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의 경우 백분위가 1등급 커트라인이 96, 2등급 커트라인이면 89가 되는데 영어에서 좋은 백분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정시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면접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교대입니다. 앞에서 전체 교대의 모집 인원을 설명한 자료에서는 공주교대가 수시로 214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는 수시 선발 인원이 1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네, 이제 설명드리게 될 교대 중에 지방에 위치한 교대들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의 중학교에 입학하여 원서를 지원하는 순간까지 혹은 N수생의 경우 졸업까지를 그 지역에서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교대의 목적성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도심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교대의 목적성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도심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교대는 수시 교과에 해당하는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과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교직적성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주교대는 이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성비 적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대의 특성상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지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한쪽 성별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 학생들 사이에는 CC가 아닌 남학생은 바보고 CC인 여학생은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정시를 보시면 경인교대와 비교했을 때 면접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대 정시에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숫자만 보시고 면접 준비에 소홀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 반영률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합격한 이상 수능 점수가 줄 수 있는 변별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꾸준히 조직적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교대입니다.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서류, 즉 생기부와 자소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보시면 정시에서도 학생부 성적이 반영된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 백분위가 225점, 저렇게 높은 까닭은 모든 과목에 백분위 만점을 22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대입니다. 수시 입학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를 보시면 경인교대가 1.0에서 1.5 사이의 학생들의 비중이 60%에 달했던 것과 달리 1.5에서 2.0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전체적인 내신 성적은 경인고대보다 살짝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교대 역시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안 좋아 고민인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부산교대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수시 성적은 앞에서 보신 대구교대와 비슷한데 정시 성적은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대 정시 선발은 나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자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고액의 컨설팅만이 아니라 지원자 사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만휘, 오르비 같은 사이트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역시 진솔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사이트에도 가입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교대와 관련지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입시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2022년 입시부터는 초등교직 적성자, 즉 김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역전되게 됩니다. 즉 지역인재 선발을 많이 늘리게 되는 건데요. 부산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교대입니다. 우선 입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교직 인성 우수자, 사양인재 추천 모든 전형이 골고루 높은 편이고 내신 성적만 놓고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급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입니다. 서울교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또한 교직사회에 나갔을 때 선후배 사이에 영향력이 큰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학 전형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모두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저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저의 기준이 앞에서 본 공주교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양인재 전형입니다. 사양인재 전형은 최저 기준 없이 자신이 한 활동을 서류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면접에서 잘 풀어낸다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보시도 세 가지 전형 중에 가장 높다는 것과 그에 따라 내신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양인재 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학교장 추천 공문 등 준비해야 할 서류와 면접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다른 학교가 영어 등급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주었던 것에 비해 서울교대는 3등급이 안 되는 학생은 무조건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로 꼭 서울교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전주교대 보시겠습니다. 교과 종합 모두 최저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앞에서 보신 서울교대에 비해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교과에서 입시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학종은 성적이 약간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30%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를 준비하는 대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주교대 같은 경우의 지원은 약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진주교대입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온 이유를 뒤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진주교대는 면접이 이틀간 진행되는 부담이 있었던 학교고요. 뒤에서 다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대입니다. 종합으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입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 외에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은 것이 1단계 커트라인의 성적입니다. 제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경인교대의 경우 3.0에서 3.5 사이의 학생이 1명 합격했었다고 했는데 청주교대의 경우 커트라인이긴 하지만 3.5 이후의 학생도 1단계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대 진학을 희망하다가 포기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내신 성적인데 혹시 한두 번 시험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려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교직적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청주교대의 경우 면접 비중이 40%로 높은 편이기도 하고 판서를 하면서 발표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성적이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면접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춘천교대입니다. 작년 교대 입시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학교입니다. 수시에서도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요. 기준 자체는 진주교대와 비슷합니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보고 있고 2점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교대는 아니지만 초등교육과로 교대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3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살펴볼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초등교육과만이 아니라 수시 자체가 약간은 특이한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보는 것과 달리 고교 추천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전형에서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는 경쟁률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교 추천 전형이 8.27, 미래 인재 전형이 14.67로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특히 교대나 초등교육과 중에 유일하게 선발하는 논술 전형의 경우 81.3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입시 결과는 서울교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제주대입니다. 사라 캠퍼스에 있고요. 전체적인 전형은 이화여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란 특수성이 있지만 김포 지역만큼은 접근성이 좋은 학교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원대입니다. 큰 스승 전형이 폐지되어서 학생부 종합 우수자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게 입시 결과에서 성적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교원대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는 지역의 초등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교대 졸업생들에게는 지역 임용시험에 지원했을 때에는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전에는 가산점이 큰 의미가 없었으나 자꾸 도심 지역으로 지원자가 편중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가산점을 주자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의 경우 그래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고등학교 출신지에 지원을 했을 때 지역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성적 역시 100분위 점수를 다시 등급 점수로 환산한다면 2등급 극 초반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대를 가야 할까요? 그 전에 어떤 교대를 지원할까요?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면접고사 결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부산교대의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작년 면접 일정을 보시면 11월 23일에 7개의 학교가 같은 시기에 면접을 치렀습니다. 앞에서 자료를 보실 때 진주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의 경쟁률이 특히나 높았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면접 일정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 지원하다 보니 진주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이죠. 이렇게 학교가 수시 전형에서 6개의 원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면접 일정을 중복을 시켜 놓고 지원부터 신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예상과 달리 중복 합격이 되더라도 같은 날짜에 여러 교대를 중복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면접에서 결시 인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면접 일정이 크게 달랐던 진주교대의 정시 2월 인원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자료 아래에 보시는 최종 등록 인원 현황을 보시면 진주교대에서 최초로 합격한 105명의 학생이 모두 추가 합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다시 합격이 됐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105명 중에 9명만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면접에서 결시 인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래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면접 일정이 크게 달랐던 진주교대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추가 합격으로 10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에서도 등록 인원이 9명이라는 사실은 정시로 2월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진주교대의 정시 2월 인원은 113명에 달합니다. 진주교대가 매년 면접 일정이 크게 달라 18년 입시에서는 81명, 19년 입시에서는 90명의 2월 인원이 생긴 것과 비교해도 가장 큰 2월 인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면접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인 입시 일정이 변경되면서 면접 일정 또한 조정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학교별 면접 일정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경인교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바로 다음날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과 면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조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경인교대가 아니더라도 최저를 맞추기 위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아니면 정시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어떤 교대를 지원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 진학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 편인데요. 경기도의 중등교사 임용 시험의 결과입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국어과의 경쟁률이 17.4, 수학과가 12.6 정도 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국어는 17.6, 수학은 12,
영어가 17.7 정도 됩니다. 사범대학 역시 교육대학과 마찬가지로 목적 대학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1.4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해 중등 임용시험은 그 10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교사가 되는 길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방법, 교직이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대학원 진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중등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만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범대학 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과에 비해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수학과와 수학교육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학과와 교육과는 경쟁률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부 전형에서도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내신 성적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범대학에 입학이 까다로운 까닭은 중등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적성과 그 학과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적합성을 함께 보여주며 높은 내신을 챙겨야 합니다. 대신 사범대학에 진학하면 1학년 때부터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심리 등 교직과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으며 중등교사로서의 꿈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중등교사가 되었을 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 선배님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때문에 중등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노력을 해서 사범대학에 진학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교직이수를 하는 것인데요. 지원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교이고 학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학과라 하더라도 사범대학에 수학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직이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신 교직이수를 생각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직이수 자체가 학점의 상위 10% 내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여 교직에 나오는 선생님들의 비중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선생님들의 경우 학부생 때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교과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중등교사가 되는 방법들이 나름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학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교직 적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교육대학교 20학번 김민지입니다. 저는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부터 이후 활동까지 교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초등교사는 하루를 학생들과 함께하며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 과목을 가르친다는 점 때문에 타대학 진학 준비 과정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내신 관리에 집중했고 교과 수상 실적, 수업 중 활동, 교과 독서, 교과 세특 등이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비교과 영역에서도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수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역사 통일 관련 대회, 과학 수학 관련 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나갔습니다. 예비교사 동아리를 만들어 꾸준히 활동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봉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학생 자치의 임원과 학급 임원을 계속 활동하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단순히 스펙 관리가 아니라 성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민했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배우고 느낀 점을 자소서에 녹여내 좋은 평가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 평가라 하여 학생이 한 활동이 얼마나 전공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나를 따집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그 합격생은 도대체 얼마의 활동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정량적인 부분까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진로희망이 3년간 초등교사로 일정했고요. 수상이 교과 우수상을 제외하고 45개, 그리고 자율활동으로는 1학년 학급 부회장, 2학년 정교 학생의 바른생활부 차장, 그리고 3학년 때 부장, 정규 동아리로는 신문반 활동, 3학년 때는 과학실험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봉사시간은 3학년 1학기까지 총 206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담과 교육봉사로 130시간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록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 52권을 채웠습니다. 예, 이 학생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던 여러 동기 중에 하나는 바로 출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미인정 지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생기부 보면 출결 부분이 정말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질병 지각인데요. 이게 9시 등교가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학생보다 일찍 출근을 하시고 아이가 조금 늑장을 부리다 보면 지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일단 학교로 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질병 지각도 아니고 미인정 지각입니다. 집과 학교가 멀다 보니 눈이 오는 날 5분이 채 안 되게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집에서 더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교대나 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출결이 완벽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질병이 아닌 미인정 지각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이 학생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학생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학생의 생활지도부 활동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생활지도부는 아침 일찍 등교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때면 아이들을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 나눠준다든지 해서 하는, 아침 일찍 등교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자신도 아침 일찍 등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독서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한 꿈을 중학교 때부터 꾸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독서록도 신경 쓴 학생입니다. 대신 1학년 때에는 전 교과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책을 다양하게 읽었다면 3학년 1학기 때에는 교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직에 대해,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넓히는 책 읽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의 책을 본다면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3학년 때 보시면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책이나, 그것을 더 확장시켜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계약이 늦어지고 또 많은 비교과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비교과를 챙기려는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많은 독서록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교대의 경우 한 학기당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책이 독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본 요구보다 1.2에서 1.3배 정도의 책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깐 아까 영상에 나온 학생의 생기부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잘 관리한 생기부를 자소서와 면접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주장인 4C입니다.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력, 창조력. 항목만 살펴본다면 어느 대학에서나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교대나 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짧게나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 세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수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발표 수업할 때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쉽고 창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표 수업을 할 때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답변을 했을 때 사탕을 준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주얼 싱킹이라든지 PBL, 즉 문제 해결 중심 수업, 카브루타 수업 등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발표 수업은 제한된 시간에 동급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교육 방법들을 적용하기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신다면 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하기 위한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을 봐주신다면 세특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부 봉사활동이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멘토 멘티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친구와 한 학기 혹은 될 수 있다면 1년을 함께 하면서 그 친구와 활동했던 것을 꼼꼼히 정리해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겪고 있는 학업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수학 멘토를 하게 되었다면 미대생들은 현재 입시에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미대생들에게는 정말 수학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왜 배우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학생 스스로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무기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관련된 책을 읽으며 학생의 자아 회복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멘토 멘티 활동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힘들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으로 아니면 줌 회의를 활용해서 어떻게 소통할지를 생각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율활동도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장, 부반장과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도 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수준에서 감상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수업을 들었다. 그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변 친구는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왜 이런 문제가 증가하는지 사회적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사가 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정리하여 그것에 맞게 감상을 제출하여 항상 교육 문제와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고 과정은 실제로 교대 4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대 4대의 예상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어른들이 대답하기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한다면 그 사고의 수준과는 별개로 훌륭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직 적성을 파악해야 하는 교대 4대 면접은 다른 면접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올해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번 학기에 비교과 활동, 즉 수상 실적이나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의 반영을 낮추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교대는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교대 입시 관계자들도 비교과 활동 반영에 대한 변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면접 역시 변경된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까지 교대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입시에도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 때문에 학생들은 적잖이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 어떤 문제에 대해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측면을 다양하게 생각한 학생이라면 어떤 면접 질문이든 훌륭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비판적 사고가 깊이 있는 사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 기출 문제만 살펴보지 말고 꼭 학교별 학교 입학처에 게시되어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합격생들의 예시 답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내 생각을 정리한다만이 아니라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씨를 바탕으로 생활하면서 정말 꼭 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만의 교사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야지는 생각하지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자소서를 쓰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맞을까요?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활동에 커다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꼭
교사상을 정립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교사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교사상이 분명하게 된다면 활동을 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며 활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직적성을 키우는 일이 구체적으로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사회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훌륭한 인간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교육의 힘을 생각하며 항상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